안녕하세요. 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레지스턴스, 이름은 저항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레지스턴스 앞찰자 R을 사용합니다. 단위는 ohm을 사용합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도체의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요 길이 L,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분모에 있는 게 반비례요. 단면적. A가 단면적입니다. 그리고 고유저항, 로라고 읽습니다. 고유저항. 고유저항은 도선마다 그 자기만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저항이 로가 1.2 마이크로메타 센티메타, 길이가 1000m인 그리고 단면적이 2제곱미리인 구리선의 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풀이를 보시면 자 1.72 마이크로옴 제곱센티미터예요. 아니 센티미터. 근데 여기 마이크로는 이 앞 시간에 배운 것 같이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센티는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봐주면 1.72 곱하기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곱하면은 그러면 1.7이 그대로 1.7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우리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냐, 밑이 10 같으면 밑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끼리 합하면 돼요.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하고 센티미터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대로 썼고 곱하기 위에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0m, 1000.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제곱밀리미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제곱밀리미터인데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리가 얼마죠?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근데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가로에 제곱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제곱밀리미터는 결국에는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2라고 쓰면 안 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요 계산 이대로 하면 안 되고 다시 하면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0의 마이너스 8승은 분자,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지수의 법칙, 보면은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요 분모 분자 관계는 빼면 됩니다. 빼면 밑이 같으니까 10 쓰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는 여기
여러분들 계산하면은 이게 없어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다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은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분의 10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쓰면 1.72하고 분모 2를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0.86이 나옵니다. 0.86 곱하기. 자, 1000은 10의 3승이에요. 10의 3승에다가 분자 10의 마이너스 2승인 계산하면 얼마죠? 10의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빼면 얼마죠? 10에 그냥 10만 남죠. 10의 1승이니까 10. 그러면 얼마죠? 8.6옴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저 계산 답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을 보시면 동선의 길이를 3배로 고르게 늘리니 전선의 단면적이 3분의 1로 됐다. 이때 저항은 처음은 몇 배인가? 자, 처음에는 얼마가 되냐? 저항이 R은 로 곱하기 로분의 A분의 단면적분의 길이 L.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고유저항에 비례합니다. 저항은 이게 원래 첫 번째 처음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새로운 거 R 다시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로 그대로 쓰고 단면적이 3분의 1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분의 1A. 자, 길이는 몇 배에 늘어난다 했죠? 3배. 3L.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 이게 무슨 분수예요? 번분수입니다. 번분수. 로. 네. 이거는 3분의 1A예요. 1은 필요 없죠. 3분의 A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3L은 1분의 3L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번분수 계산하면 로는 그대로 쓰고 안에 것 길이는 먼저 곱해서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1 곱하기 A는 A. 그 다음에 바깥 것 길이 곱하면 3 곱하기 3L 하면은 9L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9 곱하기 로 A분의 L. 그래서 처음이 로 A분의 L인데 이것의 몇 배요? 9배. 그래서 답은 9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컨덕턴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덕턴스는 우리말로 그냥 컨덕턴스라고 있습니다. 기호는 이 컨덕턴스 C를 안 읽고 그냥 G라고 읽습니다. G로. 기호는 G. 단위는 G맨스입니다. G맨스. S라고 읽으면 안 되고 G맨스. G맨스. 그 다음에 요 아까 옴 뒤집어 놓은 거. 이건 뭐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단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G맨스하고 뭐. 그래서 이 컨덕턴스는 뭐냐? 저항의 역수를 말합니다. R분의 1. 저항이 R이라고 그랬죠? R분의 1.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15옴이면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컨덕턴스는 G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G는 저항의 역수라 했어요. 그래서 R분의 1. 그러니까 저항 R이 얼마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은 소수로 쓰면 0.1.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전압이 20V, 컨덕턴스는 0.1모이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봤어요. 전류는 물어봤어. 자, 우리 이 앞에 배운 것 같이 옴의 법칙 했었죠. 삼각형 그려서 위에는 V, 밑에는 둘 쪽에서 왼쪽은 I, 오른쪽은 R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를 구하고자 한다.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I 가리면 R분의 V. 그래서 R분의 V가 됩니다. 요거 다시 쓰면 자, I는 R분의 V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V 곱하기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V 곱하기 R분의 2 뭐라고 했어요? 아까 컨덕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대로 쓰면 자, 전압 V가 얼마라고 그랬죠? 10V 전압이 20V네요. 20V 곱하기 컨덕턴스가 얼마라고 그랬죠? 0.1 요 G가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그래서 0.1은 얼마죠? 10분의 1 계산하면 얼마죠? 10분의 20이니까 얼마예요? 2. 그래서 답은 2A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또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압이 10V, 전류가 5A이면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컨덕턴스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저항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은 우리 옴의 법칙에 의해서 R을 구하려면 I분의 V입니다. I분의 V. 그래서 전류 I가 얼마죠? 5A. 전압은 10V. 5분의 10은 얼마죠? 2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본 게 뭐라고 했어요? 컨덕턴스를 물어봤어요. 컨덕턴스 G는 어떻게 나왔죠? 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2옴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죠? 0.5.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렬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직렬인지 어떻게 아냐? 여기 보시면 전지가 있습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가 긴 쪽이 플러스, 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 전류는 어떻게 흘러가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서 마이너스로 그대로 되돌아오면 이게 직렬회로라 합니다. 이거는 직렬회로는 플러스 극으로 가서 그대로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오는 것이 자, 이게 직렬회로예요. 그러면 직렬회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전류가 다 모두 똑같습니다. I1이나 I2나 I3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전류 I 여기가 흘러가면 이쪽으로 가면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직렬회로는 모든 위치에서 전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전체 전압 V는 어떻게 구하냐?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을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V1 더하기 V2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자, 합성저항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 옴의 법칙에 의해서 위는 V,
밑에는 I, 옆에는 R. 그래서 V를 구하려면 뭐예요? V는 IR입니다. 그러면 V1의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V1의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아까 I1이나 I2나 I나 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전체 전류 I 그리고 R1 첨자를 요 R1에 흐르는 거니까 R1. 그럼 V2의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전류 I 곱하기 R2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V1에다가 V2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V1이 얼마였어요? IR1 요거 구했었죠. V2는 얼마예요? IR2. 그러면 I는 자 여기 분배 법칙 하면 I를 앞으로 묶으면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V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오메 법칙에서 I, R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I는 얘가 담당하고 R1하고 R2는 요 R에 해당하니까 합성저항 R은 R1 더하기 R2. 그래서 직렬인 경우에는 저항을 둘이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이 만약에 R1이 5입니다. R2가 15입니다. 그럼 합성저항은 얼마죠? 합성저항 R은 얼마 해야 돼요? 5 더하기 10에서 얼마 해야 돼요? 15ohm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자 여기가 V가 30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류를 I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I는 얼마에 I는 뭐라고 그랬죠? I 여기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예요. 전체 저항이 얼마였죠? 15ohm이었죠? 그리고 전체 전압 얼마요? 30V. 그럼 얼마예요? 2A. 그래서 요 I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2A 흐른다. 그럼 I1에 흐르는 전류도 얼마예요? 2A. I2에 흐르는 것도 2A가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 합성저항 및 전류, 그 다음 이온과 사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저항 R은 얼마죠? R은 어떻게 된다 했죠? 직렬례로에서는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2 더하기 4옴. 그러니까 얼마예요? 6옴이 되는 겁니다. 자, 합성저항 R은 6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우리 오메 법칙 했었죠. 오메 법칙 삼각형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위는 V, 밑에는 I 하고 R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 전류 I를 구하라 했으니까 I는 어떻게 되죠? I는 R분의 V 이렇게 돼요. 그러면 R이 얼마였죠? 합성저항 R이 6ohm이었어요. 6ohm. V는 얼마요? V 여기 12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12. 그럼 얼마예요? 2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얼마예요? 2A.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전류 I는 2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ohm하고 4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2ohm에 걸리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해보고, 자, 여기 4ohm에 걸리는 전압을 V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V2를 한번 구해봅시다. V. 자, 2ohm에 걸리는 거, V. 이거는 보시면, 뭐라 했어? V, 자, 여기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뭐예요? I, R이죠. 근데, 우리 뭐라 했어요? 직렬회로에서는. 모든 이치에서 전류는 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V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I하고 I1이나 I2나 다 같다고 그랬어요. I
곱하기 여기에 요 V2에 걸리는 저항이 얼마예요? 2옴.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체 전류 I가 얼마였죠? 2 곱하기 2는 4V네요. 그러면 우리 계산 안 해도 V4는 몇 볼트 나와야 되죠? 전체가 몇 볼트 해야 돼요? 12V 해야 되니까 12에서 4 빼면 8V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게 진짜 8V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자 V4에 걸리는 저항을 알려면 뭐예요? I, R, 4 이렇게 해야 되니까 I가 얼마예요? 2A. R4는 얼마예요? 몇 옴이에요? 4옴. 그래서 2, 4, 8 볼트. 요 둘이 합하면 몇 볼트가 나와야 돼요? 전체 똑같이 12볼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여기 12볼트라고 했죠? 12볼트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 문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R1이 3옴, R2가 5옴, 전류가 4A일 때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성저항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직렬회로니까 합성저항 R은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가 되는 거죠. 그러면 R1이 얼마죠? R1이 3옴 더하기 R2가 얼마예요? 5옴. 그래서 전체 저항은 8옴이 되는 겁니다. 8옴. 너무 쉽죠? 그 다음에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게요. 여기에서도 I, 이쪽에서도 I, 여기서도 I. 직렬에서는 모든 전류는 똑같다고 그랬죠. 다. 그래서 자, 우리 전류가 얼마였어요? 전류 I가 4A라고 했죠. 4A.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했어요. V1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I, R1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I가 얼마였죠? 4A 곱하기 R1이 얼마예요? R1이 3옴. 그래서 4, 3, 12V가 되는 거고 V2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I, R2 이거는 곱하기 4 곱하기 4A에다가 R2가 얼마예요? 5옴. 4 곱하기 5는 20V. 그러면 전체 전압은 몇 볼트가 나와야 돼요? 이거 합하면 32V가 나오면 됩니다. 다르게 전체 전압 한번 구해볼까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뭐라고 그랬죠? IR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I가 아까 전체 전류 I가 얼마라고 그랬죠? 4A. 합성저항 R이 얼마예요? 합성저항 R이 8옴이죠. 8옴. 그래서 8 쓰면 48에 32V.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병렬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회로는 뭐냐? 여기 아까 이 전지가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가 봅시다.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죠. 이렇게 길이 두 개로 갈라지면은 이런 것을 병렬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회로를 병렬회로라고 합니다. 병렬회로는 직렬회로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모두 다 같다고 그랬죠. 근데 병렬에서는 전류가 합해져야 같습니다. 그리고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이 다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렬하고 병렬하고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전류 I를 한번 구해봅시다. 전류 I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I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그리면 V, I 하고 R.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I는 I1 더하기 I2라고 그랬죠. 그럼 I1을 한번 구해봅시다. I1은 어떻게 구해요? I는 R분의 V라고 그랬죠. R은 R1. I1에 흐르는 것은 저항이 R1. 전압은 V1이죠. 근데 V1이나 V나 V2라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병렬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V 이렇게 되고. I2를 한번 구해봅시다. I2는 R2분의 V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둘이 합하면 I는 병렬에서는 I1하고 I2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1이 R1분의 V, I2는 R2분의 V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공통으로 V가 통분되죠. 그래서 여기는 남은 게 R분의 1, 오른쪽은 R2분의 1. 그래서 R은 합성량 R은 R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의 역수를 더해주는 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자 우리가 자 만약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R1이 2옴, R2가 3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잘못됐습니다. R분의 1이 다시 쓰면 여기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R1 곱하기 R2분의 통분 할 줄 알죠? 여기 하면은 분모 여기 더하고 R1 곱하기 R2 여기는 분자에 뭐 들어가야 되죠? R2 여기는 분자에 R1 이렇게 약분하면 R1분의 1 R1 약분하면 R2분의 1 이렇게 되죠? 요 통분하면 얼마예요?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을 구해야 되겠죠? 역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R은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자, 두 개의 합성량을 구해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예로 R1이 2옴이고 R2가 3옴이다. 그러면 합성량 R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R1이 2, R2가 3, 2, 3 이렇게 밑에는 플러스 위에는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에다 3 더하면 5, 2, 3은 6 그래서 5분의 6옴이 되는 겁니다. 5분의 6은 얼마예요? 분모의 2, 분자의 2 곱하면 10분의 12가 되죠. 그럼 얼마예요? 1.2옴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병렬회로는
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합니다. 합성량.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통분하면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 근데 합성량 전체 R을 구하려면 역수를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그래서 여기가 R1이 20옴이고 R2가 30옴이라 하면 20, 30, 20, 30 더하고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50, 분자는 600. 그러면 합성량은 얼마냐? 12옴이 된다 이겁니다. 자, 전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에서 전류. 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는 V, 밑에는 I하고 R. 이렇게 해서 I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R분의 V. 그래서 여기 보시면 I는 R분의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이 아까 합성량이 얼마였죠? 12옴. 그래서 12옴 쓰고 분자는 120V네요. 120V. 120. 그래서 전체 전류는 10A입니다. 10A. 근데 자, 요 20의 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6A, 여기 4A 적어졌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회로가 있는데,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전압이 V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을 R2, 여기에 흐르는 저항을 R1,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 전체 전류는 I 이렇게 했죠. 병렬회로에서는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I1은 어떻게 구하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I1은 어떻게 구하냐? 자, 두 저항이 있죠. R1, R2 이렇게 쓰면 분모는 더해줍니다. R1, R2 더하고 분자는 뭐냐? I1의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이 R2를 분자에 넣는 거예요. 여기다 R2 곱하기 전체 전류 I를 이렇게 곱하면 I1의 전류를 구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I2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R1 더하기 R2분의 I2에 흐르는 거니까 반대쪽 저항을 분자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R1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I1은 R1 더하기 R2분의 I1이니까 반대쪽이니까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R1이 20옴. 이쪽을 R1이라고 했고 여기를 30옴을 R2라고 해보면 R1 더하기 R2분의 I1은 R2를 곱해야 되겠죠. 분자에. 그 다음에 전류 I. 그래서 20 더하기 30분의 30 곱하기 전체 전류는 15옴. 아까 10A 했죠. 여기 전체 전류는 10A. 그래서 10은 하면 50분의 30 곱하기 10 하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죠? 5분의 30. 그래서 5, 6, 30. 6A가 나옵니다. 자, I2를 한번 구해봅시다. I2는 R1 더하기 R2분의 I2니까 반대쪽의 저항이니까 R1 곱하기 I. 20 더하기 30분의 R1이 25옴이니까 25옴 곱하기 10. 그러면 50분의 20 곱하기 10. 50에다가 10을 약분하면 5. 5분의 20은 4. 그래서 5, 4, 20. 그래서 R1은 6A. R2에 흐르는 전류는 4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전압은 V나 병렬에서는 V1이나 V2나 다 같다고 그랬죠. V1에 흐르는 것도 120V, V2에 흐르는 것도 120V, 전체 전류도 120V,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병렬회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R1이 5옴, R1이 5옴이라고 있어요. 이게 5옴. 그 다음에 R2가 10옴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10옴. 이때 전압 및 R1, R2에 걸리는 전류, 전체 전류를 구하시오. 여기에서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전압은 가르쳐 줘야 돼, 하나는. 그래서 전압은 전압은 한 100V라고 해볼게요. 100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성저항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합성저항 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저항 R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R1, R2. 분자에도 R1, R2. 이렇게 쓰고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R1이 5옴, 5, R2가 10. 그래서 5, 10.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합하면 얼마죠? 15분의 50. 약분하면 얼마죠? 5, 35, 10. 여기는 얼마죠? 3분의 15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류. 전류 I는 뭐라고 그랬죠? I1 더하기 I2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옴의 법칙에 의해서 V, I, R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I는 뭐죠? R분의 V 이렇게 된다 했어요. 전체 저항이 얼마라고 그랬죠? 3분의 10옴이라고 그랬죠? 3분의 10분의 전압 V가 얼마예요? 100V. 근데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했어요? 본분수. 그러니까 100은 분모가 1. 1분의 100이 되는 거겠죠? 안압 꺾끼리 곱해서 어디로 간다 했죠? 분모로. 바깥 꺾끼리 곱해서 분자로. 3에다 100 곱하면 얼마요? 300. 그럼 얼마요? 약분하면 30A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얼마요? 전체 전류 I는 30A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류를 물어봤죠? R1에 걸리는 전류 한번 보봅시다. I1. I1은 어떻게 본다 했죠? 아까 했었죠? R1 더하기 R2분의 I1이면 뭐라고 그랬죠? 첨자가 반대 거 쓰면 되죠.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렇게 하면 I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봅시다. R1이 얼마였죠? R1이 5옴 더하기 R2가 15옴 그리고 R2가 얼마예요? 15옴 곱하기 전체 전류가 얼마였죠? 30A. 아까 계산했었죠. 자, 계산해 봅시다. 5 더하기 10 하면 15분의 10 곱하기 30. 15하고 35 약분하면 2. 그러면 결국에 얼마예요? 10 곱하기 2 하면 20A가 나오는 거죠. I1은 20A. 그럼 I2는 계산 안 해도 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I2는 얼마 나오겠어요? 10A가 나와야 되겠죠. 전체 전류가 30A니까 30에서 20 빼면 10A가 나와요. 실제로 10A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2는 R1 더하기 R2분의 뭐라 했어? I2니까 여기는 R1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R온이 얼마였죠? 5옴 더하기 R2가 10옴. R온이 5옴 곱하기 전체 전류는 30A. 그러면 15분의 5 곱하기 30. 요 약분하면 15하고 30 약분하면 2. 그래서 5, 2, 10A. 그래서 I1은 20A, I2는 10A. 합하면 전체 전류 30A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회로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합성장 R은 어떻게 구하냐면 R1, R2, R1, R2 이렇게 해서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면 이렇게 하면 합성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성장은 단위가 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병렬과 직렬이 섞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의 다음 회로에서 R온이 1.8A, R온이 1.8A고 R2가 2옴이랍니다. 2옴. R3가 3옴. 그 다음에 AC에 걸리는 전압이 6V랍니다.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6V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쓸 때 R1, R2, R3에 걸리는 전압 전류를 구하고 합성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먼저 잘 보시면 여기는 A에서 B까지 갈 때는 직렬이고 B에서 C로 갈 때는 쪼개지니까 병렬입니다.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먼저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 볼게요. 합성저항을 구하려면 먼저 병렬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R2하고 R3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병렬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합성저항을 구하려면 R은 R2, R3, R2, R3 및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R2가 2옴, R3가 3옴, 2, 3 및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그러면 얼마요? 2에다 3 더하면 5, 2, 3은 6. 5분의 6은 10분의 12니까 얼마예요? 1.2 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회로를 다시 간단히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죠. 여기가 R1, 여기는 R2하고 R3를 합성해 놓은 거. 합성해 놓은 거예요. 여기 얼마에 합성해 놓은 게 1.2옴. R1이 얼마예요? 1.8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8하고 이 병렬을 계산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합성저항 R은 어떻게 구해요? 이제 직렬이니까 1.8 더하기 1.2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아, 합성저항 전체는 3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성저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성저항은 얼마예요? 3옴. 자, 그 다음에 R1, R2, R3에 그리는 전압하고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R1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해볼게요. V1 한번 구해봅시다. V1은 어떻게 구해요? 전압. 자, 옴의 법칙에 의해서 V, I, R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를 구해봐야 되겠죠? 전체 전류 I. 전체 전류 I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I는 R분의 V. 전체 전압이 몇 볼트죠? 6볼트. 합성장 전체 저항이 얼마였죠? 3옴. 그래서 3분의 6 그러니까 얼마예요? 2A가 되는 겁니다. 아, 전체 전류는 2A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거는 직렬이기 때문에 아까 V1을 구해 봅시다. V1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전체 전류 I에다가 여기에 정 R1을 이렇게 곱하면 이 V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체 전류가 얼마예요? 2A 곱하기 R1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 아니 저항이 얼마죠? 1.8. 2 곱하기 1.8면 얼마예요? 3.6V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겠어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죠? 얼마예요? 여기를 V2라고 그러면 V2는 얼마겠어요? I 곱하기 R, R 2옴하고 3옴짜리 이거 합성해 놓은 거 여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2A에다가 이 합성하는 게 얼마예요? 1.2.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4V. 그래서 더하면 얼마예요? 6V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2.4V.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각각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아까 R1에 걸리는 전압이 3.6V.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은 R2나 R3는 뭐예요? 병렬이기 때문에 둘이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R2가 얼마였어요? 2.4V. R3에 그런 것도 몇 볼트겠어요? 2.4V. 똑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R1, R2, R3에 걸리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R1에 흐르는 전류는 직렬이니까 여기에 전체 전류가 얼마였죠? 전체 전류가 2A였죠. 2A니까 여기에 흐르는 것도 2A. 요 직렬이니까 여기 1.25옴에 흐르는 것도 2A겠죠.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2A죠. 2A. 그러면 R2하고 R3는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얼마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2A가 근데 여기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쪼개지죠. 여기는 I2라고 하고 여기는 I3라고 합시다. 그러면 I2를 한번 구해봅시다. I2는 어떻게 본다 했어요? I2는 저항을 여기 보시면 병렬이 2하고 3옴이죠. 그래서 2, 3 더하고 분자는 뭐라 했죠? I2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왔으니까 분자는 반대쪽이지. 요 3옴을 분자에다 곱해줘야 되겠죠.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2A.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예요? 5분의 3이 6. 5분의 6은 얼마예요? 1.2A. 그러면 I3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겠어요?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오죠. 2A에서 1.2를 빼면 0.8 나와야 되죠. 0.8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2 더하기 3. I 여기 3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반대쪽 거 얼마예요? 2옴 곱하기 전체 전류는 2A. 그럼 얼마예요? 5분의 2는 4. 5분의 4는 얼마예요? 10분의 8이죠? 10분의 8은 얼마예요? 0.8A. 그래서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2A 나오죠? 전체 전류는 똑같이. 그래서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1.2A. R3에 흐르는 전류는 0.8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런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을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합니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마주보고 있는 저항끼리 곱은 같아야지 휘트스톤 브릿지가 됩니다. 그래서 R1 곱하기 R4는 뭐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R2 곱하기 R3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휘트스톤 브릿지라는 겁니다. 자,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저항의 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9번을 볼게요. 자, 이렇게 R1 6옴, R2는 5옴, R3 8옴, R4 3옴, R5 4옴일 때 합성저항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모형을 한번 요 위에 그림 같이 휘트스톤 브릿지 같이 한번 찌그러뜨려 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R1이고, 자, 옆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R3,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R5, 이쪽은 R4,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R2, 양쪽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휘트스톤 브릿지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보고 이렇게 R1 곱하기 R5는 뭐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R3 곱하기 R4 이렇게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R1이 얼마죠? R1이 6옴 곱하기 R5가 4옴, R3는 8옴, R4는 3옴. 그래서 6, 4, 24, 8, 3, 24. 똑같죠. 양변이 같아지니까 아, 이거는 휘트스톤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휘트스톤 브릿지가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저항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등가 회로를 그려볼게요. 다시 찌그러뜨려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가 R1, 여기는 R4, 여기는 R3, 여기는 R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이제 등가 회로입니다. 이걸 모양을 찌그러뜨리니까 이런 모양이 됐죠. 근데 보면은 R1하고 R4는 뭐예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 회로죠. 그러니까 직렬 회로니까 둘이 더하면 되는 거고, R3하고 R5도 직렬 회로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돼. 그래서 R1이 얼마였죠? R1이 6옴, R4가 3옴. 그러니까 얼마예요? 합성하면 9옴. 그 다음에 R3가 8옴, R5가 4옴이니까 합하면 12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등가 회로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 R1하고 R4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회로가 됐고, 저항이 됐고, R3하고 R5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합성저항이 9옴이 되고, 여기는 12옴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9옴하고 12옴은 병렬이죠. 병렬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합성저항. 우리 병렬일 때 합성저항 R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자, 두 저항을 적으라고 그랬죠? 9, 12, 9, 12.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9에다가 12를 더하면 얼마예요? 21. 그 다음에 9에다 12를 곱하면 얼마예요? 9, 28, 9, 1은 9. 108이죠, 108. 그래서 21분의 108 옴이 돼요. 근데 요거 3으로 되죠? 3, 7에 21, 3, 3은 9, 3, 6, 18. 그래서 7분의 36 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한 것은, 그러니까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값이 같아지면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거 우리 소방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문제 풀이를 해서 그 리포트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